그 이제 신 교수님이 이 아까 술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윤여준 전 장관님도 거의 알코올 문제를 이야기하고 전부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인데 직접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매일 술을 먹습니까? 제가 본 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들은 걸 배제하고 지방 일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 말에 3일 연장으로 정말 만취되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첫날 만취가 돼서 와서 또 밤에 나갑니다. 그 새벽 2시 반까지 술 먹는 걸 봤어요. 이거는 저만 본 게 아니고 새벽 2시까지? 2시 반에 들어왔어요, 호텔로. 아니 대선 후보가 지금 한참 바쁠 시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너무나 위험하구나. 제가 빨리 사표를 내고 떠나겠다. 다만 제가 책임진 놈이 무책임하게 중간에 나갈 수는 없어서 끝까지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결자해지를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때 저만 본 게 아니라 또 한 분의 어르신과 같이 이제 보고 제가 부추겨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직접 방으로. 부추겼어요? 그럼요. 또 한 명이 봤죠. 호텔 직원이 봤죠. 그 호텔 직원이. 그래서 제가 이런 가십성은 참다가 이걸 방송으로 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고 그 다음 날 일정을 또 빵꾸 내죠. 펑크를 내죠. 그러면 그 일정에 사실은 지방 일정에서는 유력한 대권 후보랑 같이 일정하는 걸 예, 여러분 참 착잡합니다. 지금 저는 소위 자신이 자칭 보수라고 믿는 많은 분들로부터 심각한 인격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술 문제를 걱정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상담 치료해왔던 많은 알코올 의존성 내담자들의 삶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금까지 임상 연구된 알코올 의존성 환자의 심리적 모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심리와 어떤 닮은 꼴일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자가 자신의 술 남용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감추기 위한 가면을 쓰게 됩니다. 즉 통제하려고 하고 관계를 회피하고 책임 회피에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략적 가면 뒤에 숨겨진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부정현상을 통해서 음주자의 삶은 더욱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폐쇄적 의사소통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만성적 음주자는 자신의 중독을 숨기는데 이 전략적 가면을 사용하지만 점점 술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이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점차 나름대로 활용했던 이 부정의 가면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증폭되지요. 다음은 알코올 의존성 음주자의 다양한 가면의 유형입니다. 첫째,
이 폐쇄적 의사소통,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지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판도,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는 못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변명이죠. 즉, 내가 말이야 부러질지언정 그들에게 구부러지지는 못해 라며 허장성세를 부립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서 등에 대해서 일체 불응하고 있는 심리가 바로 그겁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통령이 당당히 이에 대응하면서 수사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변호사와 참모진들의 조언에 격앙하면서 대노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자 심리입니다. 이 자기 연민을 사용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정합니다. 그가 그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비상계엄에 대한 당위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은 다수당의 민주당의 횡포를 그냥 둘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시간적 관점의 부재의 심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관심과 계획이 부족하고 현재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그리고 그 즉각적인 성과가 없으면 쉽게 포기하게 되죠. 이번 윤 대통령이 그 어마어마한 자신의 삶을 걸고 거사를 했을 텐데 그것을 과감히 시도해 놓고 이를 국회가 방어하니까 150여 문 만에 그냥 포기하고 말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타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해악을 무시하며 자기 중심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타인의 필요 또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지요.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인사정책에서 그의 자기 권력 보존의 목적만을 위해서 활용했던 국가 요직의 인사정책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일단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요. 보십시오. 대통령 처음 시작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했다며 으쓱하며 내놓았던 명패 기억하시죠?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참 기가 찹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철학인 양 큰 소리 치더니 지금 자기 때문에 잡혀 들어간 애맨 수많은 별들은 그들의 삶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자신의 일심만을 방어하기 위한 몸부림을 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개인의 소유욕입니다.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거사를 치른 불법적 행동도 단지 자신의 권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목적에 맞지 않는 위법적 비상계엄을 해놓고
그것은 단지 이 사사건건 국정을 방해하는 민주당 행태가 바로 내란에 해당된다라는 지극히 아전 인수격의 사고에 파묻혀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적 결과의 부정심리입니다. 양물남용이 자신의 건강, 가족, 직업, 그 삶에 미칠 해악을 믿지 않는 거죠. 이 사소한 것에는 이 과도한 두려움을 또 보이는 그런 역설적인 또 심리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이와 같은 위헌적 일련의 행위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미칠 커다란 파장을 그는 부정하고 있죠. 9번째, 신뢰의 부족. 자신을 드러내거나 타인을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에게 수많은 허물이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죠. 또 의존성의 거부심리입니다. 전반적으로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이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조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면의 진실은, 그의 심리는 자기가 타인을 의존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잃는 것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12번째, 거만함. 세상이 자신을 기대하는 대로 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되지요. 자신은 정의라고 믿는 그러한 교만한 독선적 행동이 있습니다. 13번째, 역경을 견디지 못한다. 일상적인 고난을 견디지 않으려 합니다. 아마도 지금 윤 대통령은 심적으로 상당한 고통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수단으로 오로지 대부분은 술에 취해 보낼 듯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러난 윤 대통령의 모습에서 심각한 알코올 의존성의 증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하는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정당이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라고 해도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이 자랑스러운 세계적 위상의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국방과 외교를 책임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할 사람이 이 보통의 정신력으로도 힘들 터인데 평생을 검사직하면서 술만 마시고 어깨에 힘만 주고 살았던 이런 사람의 인격과 자질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자유 민주주의 선진 한국의 시민들의 수준에 걸맞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4년이 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도래하고 있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5년 새해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다음 대통령은 이 생각이 올바르고 나라와 민족만을 생각하는 애국심 강한 반듯한 대통령을 선출해 주시기를 멀리 시애틀에서 잠 못 이루는
상담가가 진정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이었습니다.